벌써부터 느낌이 오시죠? 가성비 있게 집에서 작업을 직접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찔한 런드리룸! 깨끗한 옷을 반듯하게 입고 나가는 날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아지곤 하는데요. 하지만 세탁을 하고 살림을 하다 보면 각종 시행착오에 부딪히거나 궁금한 점이 생기곤 합니다. 오늘 저기 잠깐만요에서는 65만 구독자들의 세탁 궁금증을 풀어주고 있는 이 시대의 진정한 살림남 유튜버 세탁설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우선 YTN 사이언스 시청자 여러분께 소개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튜브에서 살림 세탁 관련 정보를 전달해드리고 있는 세탁설이라고 합니다. 아, 네. 네. 저희가 궁금한 게 너무 많아서 네. 조금 속도감 있게 착착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세탁설의 설은 무슨 의미인가요? 아, 이거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네. 사실 제 이름이 설재원입니다. 아, 네. 그래서 사실 큰 별 의미는 없는데요. 자꾸 시청자분들께서 세탁설 해주시니까 이게 나중에는 세탁에 대한 썰, 이야기를 푼다라는 중의적인 의미를 좀 이렇게 생기게 된 것도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세탁 전문 유튜버신데요. 유튜버 이전에 하시던 일이 또 있으실까요? 네, 사실은 전에는 세탁소를 운영을 했었고요. 경기도 화성에서 아버지가 하시던 세탁소를 물려받아서 한 10년 정도 이제 직접 운영을 했고 지금은 근데 전업 유튜버로 크리에이터로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튜버가 되신 계기는 뭐가 있을까요? 사실 저는 꿈이 영화 감독이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영화 전공도 했었고 또 영화 현장에서도 잠시 일했었는데 예. 결혼을 하면서 좀 사실 좀 조기 은퇴를 좀 했고요. 예. 그러면서 아버지가 하시던 세탁소를 도와드리던 게 계기가 되어가지고 세탁소 사장님이 된 거죠. 네. 세탁소를 운영한 지 한 10년 정도 되었을 때 마음 한편에 그 창작에 대한 갈망이 좀 생겼던 것 같아요. 예. 그때 한참 또 마침 유튜브 붐이 일어나기도 했던 때이고요. 어느 날에 제가 일을 하면서 문득 드는 생각이 나 저거 찍을 줄 아는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찍었던 게 그 영상이 그때 하고 있던 그 똥손들도 할 수 있는 와이셔츠 다림질이라는 영상이었어요. 예. 그게 제 첫 영상입니다. 다행히 영상의 반응이 굉장히 좋았고요. 지금까지 이렇게 유튜브를 할 수 있는 또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정말 많은 구독자분들이 콘텐츠로 많은 도움을 얻고 계신데요. 콘텐츠 아이디어들은 어디서 얻으실까요? 그 구독자분들의 요청도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은 네이버 카페도 따로 만들어서 구독자님들의 요청도 받고 있고요. 네. 처음에는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야 될지 되게 좀 감을 모르겠더라고요. 그 채널에 정체기가 왔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아내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네. 누런 베개 하얗게 만드는 법을 올려봐 라는 얘기를 네. 한 적이 있었거든요. 사실 저는 그런 걸 누가 봐. 좀 그런 생각을 했는데 막상 또 만들고 나니까 그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때 깨달은 게 소재가 중요하다. 베개는 너도 있고 나도 있고 우리 모두가 있는 거잖아요. 네. 뭐 운동화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이제 그런 데에서 공감이 오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이제 너무 어려운 것보다는 사실은 조금 쉽고 많은 분들이 공감대가 이제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하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본격적인 세탁 질문을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름철이 되니까 수건을 많이 쓰게 되는데 악취가 좀 나거든요. 이 수건 악취 없애는 법 뭐가 있을까요? 사실 이 수건은 우리가 하루에도 뭐 계속 몇 개씩 쓰는 거기 때문에 이런 고민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네. 특히 요즘같이 덥고 습하게 되면 수건에 남아있는 인체 분비물들이 부패해서 그게 냄새가 나게 되는 것인데요. 네. 사실 이거를 제거를 하는 거는 세탁을 완벽하게 하거나 뭐 건조기 등으로 이제 빨리 말려줘서 부패하지 않게 하면 됩니다. 네. 마치 그 우리가 마른 오징어 만드는 것과 같죠. 네네. 썩지 않게 해주는 건데요. 여름철에는 그 세탁과 건조를 사실은 완벽하게 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뭐 건조기도 있어야 되고요. 뭐 장비들이 사실은 받쳐줘야 되는 부분인데요. 네. 그래서 사실 가장 간편하고 확실한 방법이 제가 추천드리는 게 바로 락스입니다. 락스요? 네네. 오. 락스는 굉장히 저렴하고요. 또 저온에서 활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에너지를 적게 쓰면서 완벽한 살균력을 기대할 수가 있는데요. 다만 그 산화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용법과 용량을 잘 지켜주셔야 돼요. 네. 가령 세탁기를 이용한다고 했을 때는 락스 10뚜껑을 최대치로 잡으면서요. 한 뚜껑씩 그러니까 한 뚜껑에 한 10cc 정도 되거든요. 그렇군요. 이거를 세제 투입구에 섬유유연제 칸이나
표백제 넣는 칸에 넣어 보면서 우리 집 세탁기에 맞는 적정 용량을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단 락스의 원액이 옷에 묻게 되면 탈색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용하실 때 주의하시고 또 환기도 잘 시켜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 네. 네. 근데 원액이 묻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그게 어떤 방법일까요? 사실 이렇게 손이 떨지 않게 이렇게 중심을 잘 잡아주시고요. 너무 많은 용량보다는 네. 적게 넣어서 또 작업하실 때는 검정 옷보다는 좀 흰 옷 입으셔가지고 작업을 하시면 안전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또 세탁하면 얼룩 제거가 가장 큰 숙제로 떠오르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도 화장품이 묻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커피라든지 와인, 땀, 뭐 심지어 피까지 묻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걸 어떻게 줄 수 있을까요? 사실 인터넷에 보시면 뭐 커피엔 탄산수, 또 와인엔 식초, 또 피에는 과산화수소 같은 일종의 공식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근데 그 방법들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요. 또 완벽한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얼룩은 굉장히 복합적이기 때문이거든요. 네. 커피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라떼나 커피 믹스 같은 경우에는 유단백이 있기 때문에 커피만 제거한다고 그 얼룩이 완벽하게 제거되지는 않습니다. 예. 오히려 그보다는 가정에서 사용하는 그 세탁 세제 원액을 사용하시는 걸 전 추천드리고 싶어요. 네. 세탁 세제에는 그 얼룩을 분해하는 효소라는 게 들어있는데요. 음. 이 효소는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일종의 촉매제입니다. 네. 세제에는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도 있고요. 과일 얼룩을 분해하는 효소도 따로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얼룩 제거제를 사용을 하시는 것보다 세탁 세제 원액을 사용하시면 웬만한 얼룩들은 그 안에서 다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다만 세제에 효소가 들어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 효소는 한 가지 기능성만 있기 때문에 효소의 종류가 많은 세제가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또 효소는 작용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요. 세탁하기 한 10분 전에 미리 세제를 원액을 묻혀놓고요. 세탁을 돌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런데 이렇게 잘 세탁을 하고 이제 건조기를 돌렸을 때 줄어드는 옷들이 좀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사실 많은 분들이 건조기에서 옷이 줄어드는 거가 걱정이 되기 때문에 네. 수건을 주로 돌리시는 네, 용도로만 맞아요. 사용하시잖아요. 네네. 사실 이 건조기에서 옷이 줄어드는 이유는 건조기 열 때문만은 아니에요. 네. 오히려 건조통이 돌아가는 그 텀블링 과정에서 생기는 마찰력이 옷감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인데요. 네. 게다가 젖어 있는 상태로 옷감은 데미지가 더 많이 가게 되거든요. 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옷감의 수분량이 30% 이하로 내려갈 때 수축이 가장 많이 오게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옷을 너무 바짝 마르게 하는 것보다는요, 어느 정도 빨리 마르게 되는 얇은 옷들은 중간에 좀 꺼내서 이제 미리 또 꺼내 놓는 것도 좋고요. 가장 좋은 거는 두꺼운 옷, 얇은 옷을 따로 건조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은 건조기의 건조 시간은 그 습도 센서가 두꺼운 옷이 다 마르는 걸 기준으로 세팅이 되기 때문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 아, 세탁에 대한 꿀팁이 막 쏟아지는데요. 자, 세탁을 또 자주 하면 옷감이 상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뭐 보풀이 생기기도 하고요. 자, 이런 옷감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옷 제조사에서 권장하는 세탁법을 지켜주시는 것인데요. 이런 이제 그 다양한 정보는 옷의 케어 라벨을 보시면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가령 뭐 그 가정에서 과탄산소다의 표백제를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그런데 무분별한 표백제 사용은 옷감을 상하게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꼭 이 표백제는 필요할 때만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세탁망을 적절히 사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는데요. 네. 다만 세탁망 하나에다가 너무 많은 옷을 한꺼번에 집어넣기보다는 한 가지 아이템이나 비슷한 소재끼리 같이 이렇게 넣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 네. 예. 지금 또 여름이긴 하지만 겨울 외투에 대해서도 질문 드리자면 그 겨울 외투는 좀 드라이 클리닝을 맡기곤 하잖아요. 이게 얼마마다 한 번씩 맡기는 게 좋을까요? 그런 딱 이렇게 뭐 이렇다라고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니고요. 뭐 더러우면 좀 자주 하고 또 더럽지 않으면 가끔 한 번씩 해주시는 게 좋고요. 보통 겨울 코트 같은 경우에는 시즌에 한 두세 번 정도 하면 적절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그 드라이 클리닝은 계절이 끝났을 때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 계절이 좀 보관을 했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런 질문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아무래도 네. 오염은 바로바로 제거해 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알게 모르게 묻어있는 오염들은 우리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산화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더 제거하기 어려운 얼룩으로 남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보관하기 전에는 드라이 클리닝을 하고 보관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아,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그 요즘 날씨가 습해서 이제 옷들이 축축해질 때가 있는데 이거 옷들을 좀 보송보송하게 보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가장 좋은 거는요. 적은 용량이라도 제습기를 구매를 하시는 게 좋고요. 네. 또 요즘에는 옷방의 의류 관리기나 공간 제습 이제 그런 기능들이 있거든요. 그 의류 관리기가 그런 기능들을 좀 활용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또 우리가 또 많이 쓰는 제습제들을 적절하게 배치해 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때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염화칼슘 계열의 제습제는 좀 넓은 공간의 제습에 적절하고요. 그리고 또 김에 들어있는 그 실리카겔 있잖아요. 아, 그런 네. 계열의 제습제는 좀 넓은 공간의 습기를 빨아들이는 데는 효과적이진 않아서 옷 주머니 속이나 또 운동화 속에 하나씩 넣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예, 네. 저희가 궁금한 게 정말 너무 많아서 지금 질문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네.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세탁설림에 대한 질문인데요. 네. 지금 정말 많은 꿀팁들을 전해주시고 계신데요. 세탁설림 최종 목표가 뭔지도 궁금하거든요. 사실 뭐 저는 이 세탁이라는 게 예. 많은 분들이 많이 어려워하세요. 저도 뭐 과학을 그렇게 잘 알지도 뭐 좋아하지도 않아요, 사실은요. 하지만 세탁은 과학이다라는 말이 딱 이제 맞는 분야인 것 같고요. 네. 때문에 이제 살림이란 그 세탁이라는 분야가 좀 어렵게 느껴지기는 부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많이 부족하지만 뭐 지금도 시청자님들께 좋은 정보 드리기 위해서 공부 많이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가정에서 세탁이 노동이 아닌 즐겁고 행복한 살림의 영역이 될 수 있도록 오래오래 시청자님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아, 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구독자분들에게 즐거운 유쾌한 살림에 대한 꿀팁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탁설 설정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